매일같이 머리 감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머리 감는 법, 머리 말리는 법까지 빠삭한데 그래도 자꾸 비듬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비듬 때문에 검은 옷 입기 꺼려지고 미용실 가는 것도 조금 신경 쓰이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비듬이 계속 생기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머리를 너무 열심히 감아서 때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비듬 그 자체만 보지 왜 생겼는지는 잘 안 보시거든요. 오늘은 비듬 샴푸로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감아도 비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진짜 비듬을 없애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듬이 생기면 좀 더 깨끗이 감아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오히려 비듬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꼼꼼히 머리를 감으실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비듬 샴푸를 찾기 시작하실 거예요. 요즘은 비듬 샴푸라고 파는 제품도 정말 많고 직구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비듬을 제거한 성분이 있다고 하는 비듬 샴푸를 찾아서 역시 매일매일 꼼꼼히 잘 감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비듬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비듬 그 자체만 보지 왜 생기는지는 잘 안 보세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비듬은 결과예요. 두피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곰팡이균, 두피 장벽 손상, 건조함,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등 정말 원인이 다양해요. 이 원인들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해결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서 두피는 점점 더 망가질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비듬은 콧물 같은 거예요. 콧물이 난다고 무조건 감기일까요? 알레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콧물 감기겠지라고 판단해버리고 감기약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리기만 하고 콧물은 좋아지지 않겠죠. 비듬도 똑같아요. 비듬이 생겼다고 해서 비듬 샴푸만 계속 써봐야 비듬 샴푸로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면 효과는커녕 두피만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건성비듬, 지성비듬 이렇게 나눠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핵심은 균이에요. 곰팡이균이 원인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크게 진균성 비듬과 비진균성 비듬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진균성 비듬이 바로 이 곰팡이균과 관련이 있는 비듬이에요.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균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두피 속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데요. 이 말라세지아는 원래 두피에 있는 곰팡이균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거나 유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그 유분을 먹이로 먹고 다른 균보다 너무 많아지면서 비듬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비진균성 비듬은 원인이 정말 다양해요. 두피 장벽 손상, 화장품이나 외부 자극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원인이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문제는 겉보기로는 이 두 비듬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루처럼 떨어지면 건조해 보이니까 비진균성이고 좀 떡진 비듬이면 이건 진균성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흩날리는 가루 같은 비듬도 사실 초기 단계의 진균성 비듬일 수 있고요. 그런 가루 같은 비듬도 다른 헤어 제품이랑 섞이면서 떡져 보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 구분하려면요.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바로 내 두피가 어떤 샴푸에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비듬 샴푸에는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직구를 많이 하시는 헤드앤숄더 클리니컬 스트렝스, 이 제품에는 셀레늄 설파이드라는 그 곰팡이균을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균성 비듬에는 분명히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셀레늄 설파이드는 국내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에요.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허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셀레늄 설파이드 샴푸를 장기간 자주 사용할 경우 가려움, 염증, 탈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실제 임상 보고도 있어요. 비듬을 없애려고 썼던 샴푸가 오히려 두피 보호막을 망가뜨리고 비듬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곰팡이균으로 인한 비듬이 아닌, 즉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건조해지거나 아토피 피부염 또는 접촉성 피부염 같은 질환으로 생기는 비진균성 비듬에 이런 샴푸를 꾸준히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는 더 망가지고 비듬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또 이런 제품들은 계면활성제도 강한 편이고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멘톨, 향료 같은 성분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두피 장벽이 다 무너지고 약해져서 두피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비듬이라는 SOS 신호를 보낸 상태인데 이걸 강한 샴푸로 그것도 매일매일 열심히 머리를 감아주니까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듬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 원인을 역추적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비듬을 해결하는 단계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듬이 생겼다라는 결과가 생기면 어떤 원인인지 당장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피를 진정시켜줄 순한 샴푸를 쓰는 겁니다.
순한 샴푸가 어떤 건데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뭐가 들어있냐보다 뭐가 빠져있냐를 보는 겁니다.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을 최대한 배제해서 자극 요인을 아예 차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설페이트 계열 계면활성제, 살리실릭 애시드, 멘톨, 향료, 아로마 오일. 이 5가지가 없는지만 확인해도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보습입니다. 피부도 그렇잖아요. 각질을 무조건 벗겨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촘촘히 메워주고 수분을 채워줘야 피부 결이 좋아지죠. 두피도 똑같아요. 자극 없이 유수분 밸런스만 잘 맞춰줘도 각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비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성 오일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좀 추천드려요. 오일이 들어가면 피지나 노폐물도 부드럽게 녹여내고 두피 보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판테놀, 세라마이드, 스쿠알란처럼 수분을 좀 끌어당기고 장벽을 강화해주는 성분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 다음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샴푸 습관이 중요해요. 매일 머리를 감아주셔야 되고 이왕이면 저녁에 감는 것이 좋아요. 미온수로 샴푸 전에도 충분히 적셔주시고 샴푸를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두피를 꼼꼼히 감으세요라는 말이 예전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꼼꼼하게 감으려다 보면 세게 감게 되고 또 막상 진짜 꼼꼼히 감으려고 하면 어디를 빼먹은 것 같고 근데 또 어디를 빼먹었는지 모르겠고 그게 제일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두피를 마치 건물 청소하듯이 5층으로 나눠서 감는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 신세계였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뒀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자연건조 하지 마시고 샴푸 직후에 시원하거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꼭 두피를 잘 말려주세요. 젖은 채로 잠드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젖어있는 축축한 두피는 곰팡이균들의 잔치입니다. 이렇게 1단계만 잘해주셔도 대부분의 비듬은 좋아져요. 이렇게 해서 비듬이 좋아졌다면 이제 이대로 이어가시면 되고요. 아, 조금 애매하다.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비듬이 계속 생긴다. 좀 노후에 가까우신 분들은 곰팡이균으로 인한 진균성 비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럼 비듬 샴푸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요. 이 경우에도 순한 샴푸는 계속 기본으로 유지하시고 곰팡이균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약용 샴푸를 주 1회에서 2회 정도 보조적으로 추가하시는 방식이 필요해요. 약용 샴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간 니조랄, 그리고 시클로피록스 성분이 들어간 노비프록스가 있어요. 둘 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어떤 게 더 좋다기보다는요, 하나를 먼저 써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이런 약용 샴푸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일 뿐 매일 사용하는 데일리템은 아닙니다. 아까 쓰셨던 순한 샴푸를 쭉 써주셔야 두피 건강을 유지하면서 비듬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해주시면 완벽한데요. 스트레스나 계절 변화도 두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비듬 있으신 분들은 잠 못 잘 때나 회사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면 환절기 같은 계절에 비듬이 더 생기는 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숙면, 식습관, 가벼운 운동까지 함께 챙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안정된 건강한 두피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비듬 샴푸가 비듬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비듬을 없애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비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쓰고 계신 샴푸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듬 때문에 사람들 만날 때 조금 위축되고 왜 내 두피는 이렇게 예민하게 타고났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민감한 피부도 진짜 건강하고 좋은 피부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